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하는 애인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연인관계 역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때로는 오히려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한 쌍을 이루게 되는 연애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인 관계로만 남지는 않아요. 특히 사랑이 처음 시작될 때는 상대의 안 좋은 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정든 후에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힘을 가집니다. 대신 건강한 연애는 긍정적인 쪽인 반면 위험한 관계는 부정적인 쪽으로 인도합니다. 위험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문제로 취급하여 관계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거나 오랜 흉터로 남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이 다음과 같은 면을 보인다면 위험한 관계임을 인지하고 바로 헤어져야 한다고 미국 상담사 로얄 스쿠데리가 영국 라이트 전문 저널 라이프에게서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애하면 인생 거덜날 수 있는 당장 헤어져야 하는 연인관계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하는 연인의 특징 9가지. 첫 번째, 공격성. 신체적 공격은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든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신체적 공격으로 봐야 합니다. 밀거나 힘으로 붙잡는 등의 행동, 물건을 치거나 발로 차는 행동 역시 공격적인 행동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노 표시를 보이는 연인에게서는 멀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통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 역시 심리적 학대의 일종입니다. 어떤 관계든 지나친 권력 불균형이나 통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위험한 상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입하며 항상 너를 위한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통제를 받는 대상자는 자신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계속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은 몰래 연인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볍게는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신경 씁니다. 심해지면 상대의 메신저나 카톡을 몰래 읽기도 하죠. 여기에 상대의 옷에 제한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의 통제 욕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상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통제한다.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항상 상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상대의 재정과 신용카드 사용을 통제한다. 상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소유욕. 질투가 너무 심해져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두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의 부족, 나아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이 있을 때 자신이 아프다거나 위기를 만들어내 약속에 못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성. 물론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문제가 될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재일 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해주는 것 없이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만 충족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탓을 상대에게만 돌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조종. 커플 간의 심리적 조종의 가장 일반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설득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수법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상대의 감정이나 우려를 경시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른바 최소화, 무효화 전략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 아래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요.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상대가 이로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다가도 애정을 틈틈이 보이기 때문이죠.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가스등이란 영화에서 유래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남편은 일부러 전등을 어둡게 한 뒤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쇠뇌가 반복되자 아내는 자신이 미친 줄 알고 고민에 빠지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는 왜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남편이 평소에 다정하고 잘해줬기 때문이죠.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답니다. 게다가 부모 자식이나 나이 차이 크게 나는 커플처럼 위아래가 확실한 사이에서는 반박하기가 더 어려워요. 연인을 조종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혹은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처벌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혹은 자신이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잦은 비판. 너무 빈번하게 비판하여 상처를 주거나 얕잡아 보려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비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자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타인들 앞에서 대놓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이 안 좋게 보일까봐 은근히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과소평가하면서 권력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변덕. 지킬 앤 하이드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갑자기 기분이 변하는 것은 상대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이죠. 순간 화를 내다가 웃거나 울거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불안하고 정도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 정직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거짓말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무책임. 지속적인 재정 문제나 잘못된 돈 관리 등이 지속적인 무책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구출해 주길 바라는 심리는 무책임한 태도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하는 애인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하는 애인의 특징 9가지. 첫 번째, 공격성. 두 번째, 통제. 세 번째, 소유욕. 네 번째, 자기중심성. 다섯 번째, 조종. 여섯 번째, 잦은 비판. 일곱 번째, 변덕. 여덟 번째, 거짓말. 아홉 번째, 무책임.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